끔찍한 선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치매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수십 년 전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불과 지난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8월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은 남편의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강하게 저항하면서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았는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알리자 남성의 부인이 나서서 여성이 치매 환자고 또 정신질환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다닌 겁니다. 결국 여성은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 특성상 성범죄 표적이 되는 노인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노인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고 알더라도 사회적 시선 탓에 신고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사회의 편견 앞에 무너지는 노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이 지난해 개봉한 영화 69세라는 작품을 보면 69세 여성이 29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에 겪는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을 그 영화에선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화 속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우리 백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7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그거 하소연을 해도 주변에서는 에이 설마 이러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를 치매 환자인 것처럼 몰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조롱을 했다고 하고 그 수치심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 여성분은 그 사람 집에서 죽으면 믿어주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8개월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피해자 가족이 뒤늦게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러서 현장이 좀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은데요. 가해 남성을 팔을 물어뜯었는데 이 상처를 국과수에 감정 요청했지만 치은을 대조할 자료가 없어서 또 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 여성을 남성 여성이 아닌 약간 무성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분명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201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2012년에 30대 간호조무사가 60대 환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30대 육체 건강한 남성이 무슨 6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느냐 이런 시선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혹을 풀어야 되니까 범죄 현장에 가서 현장 검증합시다 해서 피해자를 데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르신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검찰에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을 했는데 검찰도 똑같습니다. 아니 젊은 남성이 나이 든 여성을 성폭행했을 개연성이 과연 충분하냐. 세 차례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의 시간 역시 똑같습니다. 법원 역시 영장을 기각했던 거고요. 아이고. 결국 나중에 이 30대 간호조무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지금 현재 41살입니다. 41살인데 지금 사회에 나와 있군요. 번젓이 복귀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피해 여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85살 노인의 사건. 이거는 저번에 국민청원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살던 곳이 27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무려 5년 동안 이장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했었는데 이 화면 속에 이장이 할머니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고소를 할 수 있었는데 결과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CCTV 화면 속에서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팀장님도 혹시 현직 시절에
뭐 유사한 사건을 좀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거 많이 다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나이 노인들이 피해당한 경우는 적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최근에 많아지는 건데 이 노인들이 성 피해를 당하는 게 경찰청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442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44.2%가 늘은 거예요. 2020년대를 보니까 777건이 이제 성폭력이나 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노인 연령이 그 추행당한 거고요. 전 노인 연령이 3.3에서 3.8% 정도 됐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성폭력이나 성폭행 건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3몇 %가 있다고 한다면은 노인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수치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 당하신 분들이 고소고발을 잘 안 할 뿐더러 맞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를 안 하는 게 수사해도 못 잡을 것이다. 또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예. 사실적으로는 신고 안 한 범죄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성폭력 사건도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노인 대상 성범죄는 더 신고율이 낮다라는 전문가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백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아이 젊은 남자가 뭘 할머니를 이런 사회적인 시선 또 만약에 그 가해자가 뭐 비슷한 나이대 노인이라면 아이 남자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봤자 오히려 면박만 당하는 거예요. 성폭력 사건의 여러 가지의 유형들을 좀 분석 연구를 해보면 가끔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피해 여성이 A라는 옷을 입었을 때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피해 여성이 젊다면 성폭력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성폭력을 대하는 가장 나쁜 통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정말 잘 주셨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비이상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폭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70이나 60대 어르신들이 어떤 30대 남자가 왔을 때 성폭력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만약에 죽기 살기로 반항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덜 다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폭행 협박에 조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게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성행위 시에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의미는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통념 속에서 계속 어떤 행위를 진행할 때 우리는 그걸 성폭력 범죄로 좀 의유를 하고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동의 간음죄.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은 성폭력 범죄에 전혀 관계되어서도 안 되고 또 대상의 연령과 나이와 그 사람의 옷차림은 절대로 성폭력 범죄의 연관성을 짓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베로니카 님도 말씀하시는데 요즘 독거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성범죄, 노인 상대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팀장님 그렇다면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은 흉악한 자들인데요. 어떻든 지금 보게 되면 30대에서 50대 사이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왜? 젊은 사람이 힘을 쓰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손쉽게 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그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성폭행했다 그러면 되치게 합니다. 즉 꽃뱀 아니야?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드신 분한테는 그 여성분 치매 환자야. 지금 안 그랬는데 치매 걸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더 피해 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나이 먹은 사람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3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성폭행을 하고 있다.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딱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데 이런 사건들이 말이죠. 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빈번하다. 일단 농촌이라고 하면 공동체가 좀 작죠. 예. 마을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신고를 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죠? 두 번째 신고하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지금 우리 계속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유 이거 신고를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속으로 삭히자. 내가 신고하면 이 마을 풍비박산 난다.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고를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적 시선을 거둬야 신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노인 상대 성범죄가 사실 암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수율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하자는 범죄 건수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이런 노인 상대 성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 좀 짧게 말이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수사기관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접할 때 가져야 할 태도, 변화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통념을 바꿔야 되겠죠. 할머니들은 성폭력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되고 제가 사건 중에 가장 불편했던 사건이 최말자 할머니 사건인데 그때 수사기관에 있는 게 그 가해자와 결혼하라라는 게 60년대 생각이었고 아, 가해자랑 결혼을 예. 하라고요? 가해자와 결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느냐라고 했는 게 최말자 할머니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어떤 전통을, 그 사건의 관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걸 백지 상태로 놓고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성범죄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할머니들께서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